일본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날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도코모 계좌 사건이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 정보를 털어가는 역발상 공략 방법도 놀랍지만 은행권과 도코모 측의 대응도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꼴등인 캐시리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투자를 해왔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기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T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서 미래가 더 암담하다는 지적입니다. 타인의 계좌 정보를 털어가는 역발상 범죄 수법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일본 디지털 경제의 암담함을 알아보겠습니다. 8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도코모 계좌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파악해서 특정 도코모 계좌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8일 처음으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큰 피해는 없다, 내 계좌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9월 초에 어느 고객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돈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은행은 일단 도코모 계좌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현재까지 현금 인출 등의 피해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도 확인한 결과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도코모 계좌로의 입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코모 계좌의 사용 방법은 한국의 카카오페이와 비슷합니다. 가상 공간의 지갑에서 인터넷이나 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송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쇼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계좌가 있는 카카오페이와 다르게 도코모 계좌는 은행들의 기존 계좌를 연동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의 계좌 정보들을 털어서 도코모 계좌를 통해서 돈을 쭉 인출해 간 것입니다. NTT 도코모는 오늘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120건, 피해 금액 2,542만엔, 약 2억 8,5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일에는 66건에 1,800만엔이라고 밝혔는데 단 3일 만에 2배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9일에는 피해가 37건에 금액이 1,200만엔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확인이 되면 엄청난 금융피해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도코모 계좌의 피해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뉴스는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은행들도 속속 도코모 계좌와의 연동을 중지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융권에 총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된 것에 대해 그 수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수법은 역발상 공격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새로우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은행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타인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조회를 막아버리고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에 사용된 방법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놓고 역발상으로 여러 계좌와 아이디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조회가 막힐 일도 없고 계좌가 뚫릴 때까지 프로그램만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융당국과 NTT 도코모 측은 일단은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10일부터 도코모 계좌를 신설하는 것을 완전 중지시켰고 12일부터는 전용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서비스를 완전 중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일단 피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피해가 더 확대되어 간다면 서비스 중지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코모 계좌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등의 보안 절차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코모 계좌는 은행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니까 번거로운 본인 확인 시스템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은행 계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내 항목만 알면 언제든지 범죄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은행협회는 가상 지갑을 사용하는 도코모 계좌도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방법을 도입해라. 연결된 계좌가 본인의 것이 맞지 않으면 연동을 중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해라.
입금이나 송금이 이루어지면 계좌 주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등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코모에 훈수를 두는 은행권도 동일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계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뱅크페이도 도코모 계좌처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신규로 가상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뱅크페이 측은 우리는 도코모 계좌와 같은 피해는 없다 라면서 내부적으로는 보안 대책에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뱅크페이의 신규 계좌 등록은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뱅크페이는 114개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3,500개의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행연합회는 본인 확인 보안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코모 측은 이미 이러한 범죄를 확인하고도 일부 지방은행에는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행과 연동된 금융범죄인데 민기적거리고 있는 도코모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일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항상 확인해라. 도코모 계좌뿐 아니라 다른 가상 계좌도 취약하다. 페이 시스템도 취약하다. 본인 인증 등 보안 정책을 2중 3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등의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들이 도리어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에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은 철저한 보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이상적인 캐시리스 사회만 꿈꾸고 있다 라고 특별히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로 노출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 확인과 보안 대책은 천진난만한 초보 수준이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정말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든 협업의 담당자들이 IT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경정 예산에 총 5,900억엔 약 6조 6,100억 원의 디지털 경제 사업 예산을 배정했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해야 할 일본 사회의 많은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디지털에 대해 문외한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도코모 사건으로 일본 국민들은 현금을 챙기기